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훈입니다. 제가 새벽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어서 어제 제가 운전만 한 5시간 정도 했거든요. 지방도 좀 갔다 왔고 그 전문대 강의 보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강서구도 갔다 오고 해서 그래서 원래 1시에 좀 하고 자려고 했는데 잠깐 잠든다는 게 지금 이제 7시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이제 8시에 10분에 시작하게 되네요. 제가 일단 제목을 잡은 거는 대형주 강세장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약세장이다라는 말은 사실 제가 테마주 데이 종목 말씀드리기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조정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커피값이라도 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공유를 해드린 것 뿐이지. 근데 최근에 물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재형주에 하나 정도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좋은 선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물론 수익을 낸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번 달에만 데이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물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속상하잖아요. 저도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친한 분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고, 아무래도 저는 정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사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셔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 6월 24일 수요일 오전 8시 14분, 저도 이제 한 30분 뒤에는 출근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보고요. 주요 뉴스, 한국, 미국, 증시, 6월 24일 오늘이죠. 데이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타 매매 주의사항. 이 얘기는 사실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제가 사실 데이 트레이닝 관련된 종목 말씀드린 지가 열흘 정도도 안 됐죠.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대부분 다 급등을 했어요. 95% 한두 종목 빼놓고는 다 5% 이상, 10% 이상 급등한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많이 돈 벌었어요. 벌었지만 반대로 최저형주라든지 이렇게 뭐 쌍방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뉴스가 뜨면 우리가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3% 정도만 수익을 냈었어도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거 5%, 10%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폭락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큰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뭐 스캘핑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정말 초고수의 영역이에요.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서 차트만 보고서 할 만한 영역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MTS로만 하기 때문에 적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뭐 제가 HTS나 이런 전문적으로 전업 투자자였다면 사실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마저도 MTS로 그냥 직장에서 실시간 대응, 실시간도 아니죠. 뭐 한 9시에서 9시 20분 사이에 하는 거가 다기 때문에 뭐 남들 20% 단타로 먹을 때 저는 한 5% 정도 내외로만 해도 그냥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잠깐 주저하면은 폭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어요. 그런 패턴들이. 특히 대선 관련주들이 그런 패턴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3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으로만 봐도 공부가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아침에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제가 공부하는 한 두 종목 정도만 봐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폭락할 수 있구나, 또는 이런 패턴으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또 올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공유를 드렸던 거고요. 왜냐면 그것들은 세력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 시간에 주식 시장의 하나의 축이잖아요. 세력들의 움직이는 패턴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차트는 악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차트가 그 다음날 상승하는 차트, 뭐 따상 종목, 상따 종목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쌍방울처럼, 쌍방울 사례가 대표적이죠. 분명히 인수한다고,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다 신문에 도배가 됐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성정이라는 이상한 회사가, 그 회사가 뭐 우선 협상 대상자다라는 기사가 도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0%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최재형 씨 관련주도 그렇죠. 월요일만 해도 막 대선주로 그렇게 막 급부상하고 윤석열 씨 엑스파일 그런 이슈들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뭐 아버지가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도배가 되는데 어떻게 폭락을 안 하겠어요. 어제 최재형주 다 폭락했죠. 그런 흐름들 여기 써 있죠. 동아일보에서 최재형 부친이
뭐 아들에게 아사리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도배가 됐단 말이죠. 월요일 장 끝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요일, 수요일 죽 쓸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또 갑자기 광주를 또 참배를 안 했어요. 뭐 광주를 매년 뭐 가능할 땐 정례 행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광주라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거기를 가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원래 정상 출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개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선주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저께 5개 종목 다 이제 하락을 했고요. 서한 빼놓고는 다 하락, 폭락을 했죠. 10%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트상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해도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테마주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대선주 전체 다 거의 한 90%는 다 하락을 했죠. 뭐 윤석열 시주, 이재명 시주 가릴 것 없이.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쌍방울이 분명히 인스타항공 인수한다고 그렇게 도배가 됐는데 갑자기 뭐 성정이라는 회사가 하겠다고 결국에는 뭐 성정으로 된 거잖아요.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충분히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이거마저도 사실 쌍방울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바닥 찍었다가 또 한 10%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들어가셨던 분은 뭐 수익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영역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특히나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문자, 초급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 많은데 굳이 뭐 하락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넥스턴 바이오가 반등해갖고 22%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왜냐면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리고 싶고요. 저는 11월부터 방송을 했잖아요. 11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항상 대형주만 얘기를 했었어요. 거의 제 포트폴리오의 현재도 95% 정도는 대형주고요. 그래서 뭐 대형주만 항상 추천을 했고 항상 맞아왔어요. 맞아왔고 그 기록들을 최근에는 유튜브 쇼츠에 제가 급등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죠. 제가 언제 방송했고 언제 급등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6월 달에 방송한 것들만 좀 열거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만. 현대위아 6월 4일에 방송을 했어요. 그 유튜브 다 찾아보면 기록 있죠. 6월 4일에 방송한 이후에 20%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6월 14일에 방송한 이후로 15% 올랐어요. 코롱인더 6월 14일에 추천 방송하고 한 14% 정도 올랐고요. 네이버도 14일에 추천 방송해서 한 20% 가까이 올랐죠. 하이브도 6월 11일에 추천 방송해서 20%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다 올라요. 다 오르고 저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데이 트레이닝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일 때 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6월 초에 뭐 5월 말에 안 좋다 보니까 그때는 가치주도 못 가고 대형주도 못 가고 뭐 성장주도 못 가고 이런 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또 대선 시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진짜 말 그대로 커피값 한 4,000원, 5,000원 벌 수도 있겠다. 한 10만 원 투자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공유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뭐 한두 번 물린 분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있어서 사실 좀 저도 좀 계속 안타깝고 뭐 마음이 좀 좋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대의 종목은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 대신에 올리긴 할 거예요. 올리긴 할 건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만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말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대형주가 테마주만큼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시총 3위 카카오가 8%씩 오르고 막 네이버가 시총 4위 네이버가 7%, 8% 오르는데 근데 굳이 뭐 테마주를 왜 들어가겠어요, 세력이. 여기에다가 차라리 안전하게 몇십억 넣고 그렇게 수익을 내도 훨씬 더 큰데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테마주도 오르고 대형주도 오르는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스펙 관련주들 날라가고 원전 관련주들 날라갈 때는 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대형주 하나도 못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 섹터가 기승을 부렸던 거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죠. 어저께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괜찮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 체크 645명으로 확진자 수가 좀 늘었죠. 근데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변종 바이러스, 변종 플러스 뭐 인도 변이 플러스 바이러스 이런 확산세들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주도주 섹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시젠 진단키트 진짜 안 가던 시젠 폭락했던 시젠이 또 반등을 했고 대웅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대웅도 거의 한 10%까지 상승했었죠. 장중 한때 특별히 호재가 없는데도 대웅제약, 뭐 셀트리온 제약은 말할 것도 없죠. 셀트리온 제약이야 뭐 셀트리온이 레키노라조 호재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는 거고 워낙 과대 낙폭주였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세트리온 제약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도 좋게 끝났고 코스닥도, 그리고 다우존스는 어쨌든 0.21%.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가치주가 상승했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물론 다우존스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해서 가치주가 그 다음날 가겠지만 저는 그래도 성장주를 투자하겠다, 저점인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도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뭐 항생, 대만 각권까지 다 괜찮아요. 니케이 지수는 전날 많이 상승해서 조정이었고, 대만 각권 지수가 상당히 좋았어요. 1.53% 상승 마감했고, 국채금리도 1.48이면 괜찮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걱정이긴 한데 0.13%면은 그냥 무난한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어제는 또 매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기간도 3일 전에는 1조나 팔았는데 그래도 어제는 한 200억대밖에 안 팔았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가 오늘 돌파가 예상이 돼요. 뭐 장중이든 종가든. 그래서 3281이 이제 신고가죠. 근데 어제가 3276이었으니까 0.18%면은 뭐 장초부터 상승 신고가 돌파하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윗공간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업사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거랑 내 종목이 상승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섹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5월 중순부터 제가 강세 섹터는 분명히 전기차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 때부터는 바이오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코스닥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해서 상승을 했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규제, 채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재산도 완전히 뭐 동결하겠다, 몰수하겠다, 이런 강경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폭락을 했죠. 이틀 동안 한 20% 정도 폭락을 했고, 그나마 어제 조금 반등을 했고 오늘도 보합세 정도였기 때문에 두나무 관련주들이 계속 못 가고 있죠.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 DSC 인베스트먼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상승한 주식이고, 이미 그 주식들은 그 관련된 주제 때문에 1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악재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는 그것만 추천드렸었는데, 그거는 다른 재료가 많아요. 토스도 있고 뭐 많아서 그거는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전기차, 제가 계속 추천드렸었던 뭐 한 1월 달에도부터 말씀드렸던 피스커, 어제도 좋았어요. 피스커 벌써 60% 올랐어요, 이번 달에만.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뭐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기차 파트고요. 전기차의 스타트업인데, 피스커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양산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매일매일 뭐 트위터를 헨리 피스커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스펙들 중에서는 양산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피스커도 하락은 90% 했지만 지금 6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1월 달에 투자한 게 이제는 다 회복이 돼서, 1월 달에 저도 마이너스, 제가 한 4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2천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다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월에 투자했던 기준도 그랬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훨씬 더, 왜냐면 양산한 경험이 일단 있었고 전기차를, 그리고 그 CEO가 매일매일 트윗을 해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또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 중에서 전기차 업체는 피스커만을 투자를 했던 거고요. 로스타운 모터스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정리는 했죠. 그리고 주요 뉴스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뭐 가장 이번 주 핫한 뉴스는 대선과 이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바이오주든지 간에 테마까지 엮이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에 대한 기사도 어제부터 나와서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강화된, 더 변종이 심한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거고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공포성 기사들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도 바이오 주식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주식들은.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는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좀 하여튼 그 재분배가 좀 필요해서 이제 네이버는 사실은 이틀 전에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저점 들어가려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죠. 제가 신고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 방송도 딱 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근처기 때문에 네이버가 신고가 뚫으면 날아갈 거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신고가 뚫고 날아갔죠. 그렇게 됐습니다.
현대위아도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위아도 지금 신고가 근처라서 뚫으면 날아갑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데이 종목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제가 저번에 코롱인더 추천드렸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15% 상승했어요. 이게 날짜가 6월 14일. 다 체크해보시면 압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이렇게 제가 다 쇼츠 다 올리잖아요. 어저께도 넥스턴 바이오 제가 찍어드렸던 거 장초 대비해서 22% 상승했어요. 22%. 근데 장초에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초에 일단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2% 상승했다는 거고요. 여기 뭐 셀트리온 상승한 거, 네이버 상승한 거 제가 방송한 다 이후에 다 상승한 거예요. 하루 또는 그날. 그러니까 저는 새벽 방송하니까 그날 상승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거 두 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체크하고 가면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락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이라도 뭐 그래도 주시하고 있다가 들어가셨다면은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 저점 대비해선 22%까지 상승을 했고요. 물론 그냥 평이하게 들어갔어도 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르진 못했어요. 장초에 정말 뭐 한 3% 오르고 나선 쭉 빠졌는데 이유가 그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최재형 씨 뭐 관련해서 그 장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들 막 나왔잖아요. 그 무슨 뭐 대선 뭐 아가리판이다 무슨 뭐 출마하지 마라 뭐 하여튼 그런 기사 나왔으니까 다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재형 씨 관련주는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또 이제 여권에서 계속 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휴마시스하고 진원생명과학 말씀드릴 건데 그냥 뭐 이제는 길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데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투자하지 말고 눈으로만 공부하세요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오늘은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한 3일 전에 데이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곳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서 뭐 30% 정도 더 올라갔죠. 근데 어쨌든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진단키트 관련하고 또 그다음에 RNA 참 어렵더라고요 말이. 하여튼 바이러스 관련한 업종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급등세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의 현재 주도주 섹터는 저는 여전히 전기차,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인터주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대위아가 신고가 달성 앞두고 있어서 신고가 달성하면 한 번 쉬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고가 달성하면 슈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10% 이상 상승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여전히 못 가고 있어서 저는 어저께도 이제 제 수업 듣는 전문대 학생들이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대형주들 중에서 하나 굳이 언급을 하면 나 같으면 LG전자 하겠다. 저는 LG전자 아직도 비중 크고요. 여전히 못 가고 있어요. 뭐 어저께도 떨어졌죠. 어저께도 마이너스 10%. 불명히 뭐 7월 달에 마그나 이슈도 있고 앞으로는 뭐 마그나에 대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게 LG전자가 원래 그런 주식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10년치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지지부진했었고 작년엔 애플카 때문에 잠깐 날아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주식이고 워낙 고점에 또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20%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하면 60% 낮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상승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합병 이슈 뭐 만약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상승세도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합병하려면은 그쪽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건 전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매수세가 떨어졌다는 거는 반대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잔량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엔터주 뭐 하이브 얘기도 진짜 한 3주 전부터 수두룩 했는데 뭐 그때에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냈죠.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나마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성장성 있는 거, 말 그대로 있는 성장성 있는 거는 하이브밖에 없다.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에 또 뭐 메타버스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이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워낙 고점이고 네이버는 그 대신에 현재 매출, 2분기 매출도 괜찮고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8% 상승했죠. 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재테크 스터디 모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